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증시 올라가긴 했는데, 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이 재료 가지고 더 올라가고 박스권 상단 넘기기에는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매도 물량이 장중에 나오면서 좀 혼조세로 끝나는 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 대형주들 주가 발목 잡는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가 눌릴 만한 재료,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눌릴 만한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도 뭐 어정쩡하고 분위기가 어정쩡하니까 상승 종목 수가 많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제법 많은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특이하게 3240 언저리만 가면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일이라 그 만기일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뭐 계속 그 저항으로 느끼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또 소심해지는 외국인들의 패턴이 또 반복되면서 오늘 지수가 또 주춤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업종별 순환매는 이어졌거든요. 뭐 엔터, 철강, 2차 전지, 자동차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가고 다음에 반도체주들은 밀리고 소부장은 종목별로 달리 가고 이 종목들별로 또 업종별로 좀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인데 시장이 대략적으로 3250 언저리를 가기만 하면 좀 누른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즈음 되면은 매도로 바뀌더라. 뭐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옵션 만기 계기로 한번 이 패턴이 깨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되는지 좀 되게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3240 언저리만 가면 계속 윗꼬리 달고 밀리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증시가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단은 3150, 윗단은 3250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 2020년 때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할 때도 뭐 3주, 4주, 뭐 심하면 한 달 이상 이렇게 박스권 가다가 이제 그 다음 상승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돼서 뭐 저점 대비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쪽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 박스를 깨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나온 재료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시황적인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오늘은 밀고 올라갈 만한 종목 재료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겠죠.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잘 올라갑니다. 21선이 계속 지지선이 되고 있고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다만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예, 지수 자체는 이번 주에 제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이번 주에 제법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경우는 하루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하락 종목이 많았다. 그리고 그나마도 어제가 상승 종목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886개 올라가고 하락 종목은 734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냥 야금야금 올라놓고 눈치 보고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마 코스닥은 좀 신경 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세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 또 확실한 어떤 주도주라든가 이런 것보다 대형주 몇 개로 집중을 하자 실적주 몇 개로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조금 신중한 가운데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올리는 그런 구도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은 사실 오늘은 금리 말고는 뉴스 챙겨볼 게 별로 없는 날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막 1.5에서 1.75%포인트 금리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9월에 당장 0.5%포인트 내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트럼프한테 엄청 세게 혼났죠. 트럼프가 막 골드만삭스에서 그 관세 예측 잘못했다. 관세 때문에 뭐 물가가 올라갈 거고 경제가 둔화될 거고 이런 예측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했다고 골드만삭스의 CEO 솔로몬한테 데이빗 솔로몬한테 막 비판하는 그 SNS 글을 올렸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다시 뽑아라. 새로 뽑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자신 없으면은 DJ나 해라. 이게 이제 데이빗 솔로몬이 3년 전인가 그 음악 페스티벌에서 DJ 한 적이 있거든요. 특별 초대로. 그래서 그걸 이제 비꼰 건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골드만삭스가 그냥 올해 금리 3번, 내년도 2번이나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데,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연준 인사들은
내린다라는 쪽으로 몰려서 대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일부 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0.5%포인트 인하 이거 이야기 나오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나 아니면 경제 걱정을 지표를 이렇게 안 좋게 예상을 해야 되나 이런 게 또 역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빅컷이라고 얘기하는데 0.25를 일반적인 어떤 금리 인하 폭이라고 하는데 0.5를 내려버리면 되게 안 좋을 때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메시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 투자자들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오늘 공시 나오는 기업들 쭉 올라오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캡처하는 시간보다 지금은 100개 이상 더 늘어나 있을 텐데 오늘 공시만 2,300개가 넘게 나왔잖아요. 이게 실적이 오늘까지가 그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날이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등락을 보이게 되고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이 여기에 또 집중하게 되거든요.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멀쩡하던 종목이 막 5% 넘게 빠지네, 또 5% 넘게 올라가네. 이거는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그 안에 세부 내용 뜯어보면 이거 안 좋았네, 이건 좋았네, 이렇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금리라는 재료도 있지만 옵션 만기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종목 뉴스는 오늘 반도체가 좀 주춤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춤했던 건 코어위브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 뭐 AI 관련된 기업 우리가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매출은 잘 나가는데 이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터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적자가 커지는 거예요.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익성이 나빠지면 돈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과연 AI에 대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걱정이 이제 오늘 미국에서 일부 반도체주들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일부 뭐 오해다 이렇게 얘기 나오긴 했지만 또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 생산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1, 2 종목이 좀 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알테오젠이 초반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UBS에서 매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알테오젠이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암 같은 항암 치료할 때 우리가 이제 혈관 주사로 맞잖아요. 이걸 피하 주사, 우리가 보통 뭐 엉덩이 대세, 어깨 대세 하면 그걸 그냥 톡톡 쳐서 이제 맞는 주사로 똑같은 비슷한 효능을 내는 그런 기술력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금방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혈관에 놓는 것보다. 근데 이제 UBS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그 혈관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넘어가는 거는 되게 천천히 갈 거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2년 안에 한 40% 이상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한 9% 정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피하 주사 못 믿을 거야. 그래서 되게 천천히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제약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성공률, 그러니까 주사 맞았을 때 어떤 성공률이 알테오젠은 60% 넘는다. 근데 UBS는 40%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회사 쪽 반박 자료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저기 UBS가 너무 주관적으로 쓴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뭐 알테오젠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UBS가 이거는 좀 심했던 것 같다. 좀 과하게 좀 그렇게 쓴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어쨌든 낙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주가는 빠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배터리 종목들은 또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미국 수출이 좀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플러스가 나고 이게 또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는 제가 어제 이거 무슨 옛날식 표현으로 잡주같이 움직인다고 이게 되게 많이 저점 대비 2배나 올라갔는데 근데 어제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10% 넘게 빠지는 한때는 대형주였던 종목인데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또 어제 되게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또 어제 마감하고 나서 나온 실적이 이거 좋았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또 일부 복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 되게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격 부담이 좀 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고 다음에 자동차주가 되게 특이한 게
지난번에 이제 관세 이슈 제기돼서 올라갔던 구간을 딱 지우고 나면 그냥 박스예요. 현대차도 그냥 박스고 이것도 그냥 박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박스권인 종목이 느닷없이 변화가 확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덜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오늘도 옵션 만기도 지나가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어떤 자동차 업종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대형주 대부분 다 위든 아래든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요 흐름도 잘 봐야겠습니다. 뭐 대형주들은 오늘 뭐 코스피는 옵션 만기 영향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없이 그냥 가운데 바란스 맞추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대형주들은 그냥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대형주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지수는 상승, 근데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은, 그런 형태를 좀 보였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잘 버티고 있어서 코스닥은 계속 종목 상세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3,240 언저리만 가면 매도하더라. 근데 오늘 정말 매도로 이제 나왔고요. 선물은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그러니까 뭐 옵션은 그렇게 그 의미 있는 정도 규모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옵션 만기에서 좀 시장을 가둬두는, 굳이 가둘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좀 그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좀 가둬 있었고, 종목을 보면 순매수 1위 종목이 400억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줄었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카카오 매수하고 현대차 매수하고 금융주, 메리츠 금융 쪽이 오늘 좀 유난하게 특이하게 움직이긴 했죠. 근데 그 외에는 이게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골라 담았다. 그런 모습이었고, 매도 쪽도 사실은 삼성전자 빼놓으면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1,500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순매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서는 아마 만기를 좀 지수 조절용으로 대형주를 좀 활용했던 거 아닌가? 그런 매매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추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순매수 2위는 카카오인데 200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팔았지만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래서 이제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역시 기관도 뭐 업종의 어떤 특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골라 담았다, 이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가 있긴 하지만 매도 쪽에 더 많이 있었죠. 종목들로 구성으로 보면. 그다음에 2차전지 오늘 매도 좀 많이 있었고, 엔터주 샀고,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엇갈렸고, 이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오늘 JYP 좀 매도하는, 그러니까 2차전, 엔터주를 오늘 장에서는 좀 매도 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은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별로 엇갈렸는데, 근데 반도체가 약간 매수 쪽에 이전보다는 포함된 비율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건지, 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제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기관 매수하고 주가는 어정쩡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오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 드리면, 생산자 물가는 이마트에 업체들이 제품 공급하는 거, 이게 생산자 물가고, 라벨에 붙이는 단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소비자가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돈의 합, 이게 PCE 물가,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난달보다는 수치가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예상치하고 너무 차이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금리나 기대감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나 확률 거의 100%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 인사들은 되게 신중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여기서 깨져버리면 미국 시장 조정폭이 제법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 넘어갔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에 좀 올라갔다가 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옵션 만기 때까지는 뭐 대형주 변수가 있어서 눌린다고 치더라도, 이제 이거 넘겨버리고 오늘 미국에서 달러와 금리가 좀 빠져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상단으로 노려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악재 맞았던, 이를테면 뭐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엔터주 이런 것들이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그런 종목군들 중에 일부가 좀 올라오고, 반면에 호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IT 기업들은 오늘 빠지고 이렇게 엇갈렸잖아요. 근데 시장은 주도주와 주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주도주가 다 5거래 중에 3일 이상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3일 이상 3,500억 이상 매수하고, 이래야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위로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호재 나왔다가 눌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연속 하락 나오지 않고 바로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반을 미증시에서 만들어 주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이걸 수치를 업데이트해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해에 우리 증시가 강했거든요. 예, 올해도 이미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그 지수가 박스권 간 계기도 보면 그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갔었어요. 7월 이후에 이제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면서 7월 중순부터 이제 우리 증시도 좀 박스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럽하고의 어떤 무역 협상 합의 그것 때문에 유로화 약세 요인이 좀 완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면 달러가 많이 풀리는, 그럼 달러가 많이 풀리면 환율은 뭐 안정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지난번 저점인 97 아래까지 내려가 주면 우리 증시에도 좋은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봐야 되는 데이터로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 달러 인덱스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 하나 미리 양해를 구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PPL이 또 한 2, 3주 정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거 미리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